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40분 전에 속보가 하나 떴죠. 우리가 기다리는 가덕도. 오늘 여러분들 KTCS 팔거나 단합한 거는 KNN 찍어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시장 뺏길까봐 아주 난립니다. 어저께 그 김태년 대표의 해프닝도 뉴스에서 체크하실 수가 있었죠. 오늘 가덕도 특별법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예타 필요시 면제를 한다고 그래요. 뭐 면제 안 된다 말들도 많은데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인심이 약간 이동하는 걸 좀 뭐랄까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우리의 부산산업 특수건설 건설주 연골고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부산방송을 찍어드린 겁니다. KNN. 그리고 여기가 다 부산산업 목간 특수건설 KT 선마린 요런 것들이 그럼 D-Day가 언제예요? 2월 26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소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되려고 그러면 언제냐면 2월 26일 날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2월 26일. 2월 26일은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파크원점 개점. 현대백화점이니 그 다음에 최근에 코리아센터 판 거 다시 눌린 뭐 아마존고 연골고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끌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특별법 요게 이제 4월달 그리고 건설주는 진짜 게임은 내년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건설 5만원 넘는데 몇 개월 걸리나 보자고요.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몇 개월 동안 뭐 3개월 걸릴지 5개월 걸릴지 그 에너지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는 43,500원 단기 매도 38,000원 4만원 매수 요렇게 잡으시고 파도를 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에 한일현대시멘트는 현대건설 1,000원 갈 때 3배 정도 움직인다. 3,000원 4,000원 움직이는 왜? 유동 물량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 파도를 알아서 잘 타시고요. 그리고 DL 잘 팔아갖고 DL ENC로 가세요. DL ENC 요거는 특집 자료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끌개가 있어야 됩니다. 끌개. 제가 말하는 끌어당기는 에너지. 여러분들 눈에 콩값을 씌게 해갖고 막 급등시킬 때 막 따라오게 만드는 뭐랄까요, 눈에 콩값을 씌우게 하는 재료. 최근에 쿠팡 재료 같죠. 요런 것들이 어떠한 연골고리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2월 26일이 D-Day이다.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 중심이동. 저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 200개 오차가 어떻게 우리는 시가총액 상정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올라드렸어요. 종합주가지수 기본 상식. 이게 코스피 200이 어떻게 경계됐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정됐고 요런 것들 그리고 인덱스가 우리가 어떻게 전개된 건지 쭉 읽어봐 주세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떠드는 기준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환산지수 얘기하고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행사가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옵션 전략 보내드리고 이게 다 여기에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옵션 지수 옆에 보시면 환산 지수라고 이런 환산 지수 이런 환산 지수라고 딱 나오죠. 이게 이 공식입니다. 이런 가격은 여기에 코스피 200에 R과 D가 영향을 미쳐요. R은 이자율인데 우리나라는 7년짜리 콜레이트 씁니다. 7일짜리 R 마이너스 D 코스피 200의 평균 배당 수익률 T는 잔존일수 361분의 잔존일수 이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런 환산지수로 이 코스피 지수 보시면 매일매일 420은 환산지수 3100 415 오늘 410까지 갔죠. 3026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410에서 417까지 갔어요. 그래서 410대 풋 챙기고 양날 난 거는 풋 손절되고 콜이 이겨서 콜 챙기라고 그랬고 다시 양날개 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아까 물렸던 거 414, 15에서 끊고 나왔는데 오히려 더 가요. 그래서 417에서는 매도로 좀 해보자 라고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뭔데가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때가 제가 2850까지 빠졌다 할 때 최고 고점에서 인덱스가 12.9% 빠지는 겁니다. 이게 12.9% 빠지면 여기다 곱하기 3배 하세요. 그러면 30에서 40%가 기본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15가 고점에서 6점입니다. 그럼 곱하기 3배 하세요. 3618, 20%짜리가 벌써 나오잖아요. 우량주가. 그러니까 인덱스 1 갈 때 어떤 거는 3, 어떤 거는 5배 움직입니다. 3은 우량주들. 시가 1등에서 한 30이나 52 종목들. 그리고 주변 끌게 예를 들어서 세력주나 저가주들은 5배.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7% 빠지면 572 35, 35나 5배 이상 빠지는 것도 허다해요. 그래서 요번 고점이 1월 11일입니다. 448점이 3266, 오늘 410까지 공격했고요. 지금 415라면 고점에서 6점이, 그러니까 7% 정도 뺐습니다. 근데 400을 깨면 이게 10%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7에서 10% 빠지면 이게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떠들다가 10% 빠지면 이건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막 떠듭니다. 그 맥점이 400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950이고요. 요거 2월 1일날 구경했었습니다. 2월 1일날. 그 나서 대반 줬다 지금 다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공격의 기준이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는 다른 9개 종목과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른 19개 종목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종합주가 지수 전체 상장 종목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코스피 200 중의 비중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에서는 2%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18.9, SK하이닉스는 3.7. 그리고 1등부터 20이 2,000개 종목 중에 20개가 거의 50%를 차지해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200개로 바꿔볼게요. 200개로. 1등부터 20개, 그럼 10%밖에 안 돼요. 그죠? 200개 중에 20개면 제가 왜 20개를 매일 30분 단위당 여러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비교하는지 이걸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31%입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 한 종목이 이렇게 1, 2등이 전체 시가 인덱스의 30% 차지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많이 있어야 한 3%, 5%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위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의 친구 헤지펀드 그 CEO 걔
얘기가 우리나라 그 ATM 기 같이 자기네들이 조 단위만 움직이면 올렸다 빼고 뺐다 올리면 아주 ATM 돈 빼먹을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우리가 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중요한? 그리고 20개가 전체 200개 중에 10%가 65%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영향력,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원 뺐다 올렸다가 그래서 81,000원이 중요하고 또 돌리는 게 중요하고 시간 단위다. 그래서 이 상승 기준을 놓을 때 1로 놓고 4등분. 하락 기준일 때도 이 그림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트레이딩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할 때 이 4등분 떨어질 때의 중심의 변화, 오를 때의 중심의 변화, 요거를 실전에서 잘 이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옵션도 하루에 이렇게 더블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간단히 얘기해서 20에서 38 정도 옵션이 나오면 이건 가두리장입니다. 근데 50%가 넘어요. 그럼 한 방향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에너지를 보면서 오늘은 아침에 풋에서 더블, 그리고 오후에는 콜이 몇 프로 나왔나 한번 보시죠. 410에서 7포인트 올리는데 콜의 에너지가 몇 프로 나왔나, 이것도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시가 코스피 200 중에 20개 중에 1, 2등 1, 2등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 환산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공식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넥슨 GT를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제가 2만원 돌파할 때까지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종목의 끌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넥슨 GT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제가 윗꼬립했던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등등 18,000원과 15,000원에선 대응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2만원 넘어가면 대응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걸 구조화시키면 이 공부를 시켜드렸죠. 하락을 1로 놔라. 그럴 때 1대1 가격 진폭보다 시간으로 봐라. 그래서 떨어진 게 53개월 53일 그 53일 한번 가봐라. 또 53일 또 1대1로 3번까지 가봐라. 그리고 각도 보자. 아직 각도가 25도 각도입니다. 이게 45도나 60도 각도 하려면 저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까지 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얘 끌개는 뭐라고 그랬죠? 얘 끌개는 이런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각도가 3번 바뀌는지 겨울에 사서 25도 각도에서는 매수만 합니다. 눌림목 때 45도나 63도 각도 나올 때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럴 때 122격 갖고 조절을 하죠. 그럴 때 기준 가격을 눌림목 저점에서 7, 14, 21, 25, 38. 그러면 넥슨시티는 세력주예요. 그러니까 38.2 정도 올라가야 이게 상승 각도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얼마 걸리냐?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4등분 하라고 그랬죠. 22,850원에서 11,300원까지 빠진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 툴을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습니까? 반토막 된 종목입니다. 53일 동안 반토막 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18,000원까지 갔어요. 그럼 저점에서 한 60%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심 가격이 17,000원, 25% 능선이 14,000원. 그리고 실제 파동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구조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화. 그래서 요번 파동이 어디까지 갔어요? 요번 파동이 18,000원이니까 18,000원이니까 대충 61.8%까지 갔죠? 그러면 이제 38.2가 지지가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1, 2, 3, 4, 5로 가는지 1, 2, 3로 가는지 그리고 시간은 대충 언제까지 한 3개월은 지켜보시라고요. 아직도 25도 각도잖아요. 그럼 아직도 3개월 동안에 이게 직전 고점 돌파해서 이게 탁 치고 나가면
마치 우리가 띵크웨어 같이 되는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이 되는지 볼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파동을 제가 띵크웨어는 몇 프로까지 갔습니까? 200%가 넘었죠. 이런 구조로. 그래서 지금 22,000원이 직전 고점입니다. 없는 분들은 15,000원, 16,000원 오면 사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요번 18,000원.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 얼마 하는지, 그래서 박자 감각으로 1, 2, 3. 그리고 여기에 끌게는 텐센트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텐센트, K게임,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넥슨GT 다 같은 섹터로 연결시켜서 이런 구조에 대응하면서 전략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도가 갑자기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2만원 치고 나가면 여기서는 50% 때려드릴 겁니다. 10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각도가 아직도 25도 각도예요. 45도나 60도 각도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거 윗꼬리 패턴 나오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윗꼬리 패턴 나와야 저 물린 사람, 밑에 산 사람 좀 털어내고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가볍게 가거든요. 요렇게 작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넥슨GT 비중하고 넷마블 비중은 얼마인가? 그거 스스로 결정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넷마블은 간단히 얘기해서 카카오뱅크 연결고리 있으니까 한 억 단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넥슨GT는 약간 세력주잖아요. 넥슨이라는 게 있지만 넥슨코리아 이거는 억 단위 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은 전 2, 3천원이 3천만 원이 적당하다 봅니다. 띵크웨어 수준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 C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자금의 성격이나 투여 비중은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넷마블을 여기에 똑같이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하락 변동성,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이런 것들을 구조화 시켜 보세요. 그러면 넷마블 한번 보세요. 넷마블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120선 밑이라고요.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겨울이잖아요. 겨울. 한번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제자리 뛰게 했을 때까지 빠진 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각자에 따라 다 다른다 그러면 이걸 단순화 지켜보세요. 넷마블 구조화. 떨어진 걸 일로 본다. 그럼 제가 말하는 떨어진 걸 일로 본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떨어진 걸 일로 봐요. 그러면 35일 동안 빠진 거예요. 35일 동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 빠진 에너지는 전번 저점에서 오른 기간과 에너지에 영향을 받잖아요. 넷마블 바닥 120에서 겨울이 언제입니까? 처음 겨울은 8만원, 9만원입니다. 3월달에 8만원짜리예요. 그러면 올라간 거를 딱 보세요. 올라간 날짜 122일 동안 올렸습니다. 122일 동안 올리고 날짜만 보는 겁니다. 한 5일이나 7일 동안 뺐습니다. 근데 빠진 게 상승폭에 4등분 해보세요. 이걸 4등분 해보세요. 25% 능선까지 뺐어요. 중심이 한 15만원인데 거의 11만원대까지 뺐다고. 12만원. 그리고 지금 중심이 저항이에요. 15만원이. 그래서 A, B, C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끌개가 돼야 돼요? 넷마블. 같이 꺾은 게 코에이, 넷마블,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짝짓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에너지 나오고, 그럼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 카카오뱅크 하반기입니다. 상반기 아니에요. 빨라야 9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15만원 12만원 사서 15만원에서 대응 안합니다.
15만원을 뚫어갖고 여기서 각도 나오면 대응할 거예요. 최대 목표는 20만원 잡고요. 일단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카카오 게임즈하고 넷마블하고 빅히트하고 같이 엮어서 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팔아갖고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팔아갖고 뭐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팔아갖고 전에 한국경제 자료들 올려놓은 거 지나간 거 쫙 모아갖고요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어떤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빨리 오는 게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 저는 정배열 때 급등해갖고 남들 다 좋다고 그럴 때 안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거 매매 대상 제외시켰어요. 왜 제외시켰습니까? 아니 120 밑에 작년 10월 11월 달 이때 사라고 그럴 때 안 사시고 이걸 왜 40만원에 사십니까? 50만원에 사십니까? 이런 얘기 해드렸죠. 지금 각도나 122격이나 정배 보면 나쁘다는 얘기 없잖아요. 다 줘. 근데 먹을 거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은 정배할 때 각도가 이렇게 60도 각도 급할 때 하지 마세요. 실전에서는요. 실전에서는 언제 하느냐? ABC로 급락하거나 악재 나오거나 이렇게 작년 10월과 12월 달에 네이버 보세요. 이거 지수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합주가 지수 빠지면 현금 만들어 놔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는데 그거 잘못 배우신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와 내가 투자하는 주가의 사이클이 다릅니다. 종합주가 지수 빠질 때 올라가는 섹터 집중하자고요. 그게 유통, 소비, 건설, 건자재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넷마블이나 카카오도 네이버도 보세요. 9월달이 고점입니다. 9월달이 종합주가지수 얼마예요? 2470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까지 200포인트 빠질 동안 얘 같이 빠져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10월 말까지 빠진 다음에 12월 1월에 3000을 넘었어요. 근데 얘는 조종해요. 네이버. 자,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팔아갖고 27만 5천원, 28만 5천원에 억 단위로 네이버 사십시오. 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고점에서 21% 빠지고 그리고 지수 빠져도 얘 올라가잖아요. 얘가 주도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40만원과 이런 50만원에 왜 하냐? 여기서 이제 10% 먹기 게임이라고요. 아니면 잘못하면 삼성전자 8만원 게임은요. 얘는 42만원과 45만원 카카오, 네이버는 35만원까지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파동 오면 살래요. 그리고 그렇게 빠져도 상관없는 것들이 이런 그래프 미리 기간 조정한 것들 그게 카카오 게임즈. 또 카카오 게임즈는 요번에 펄어비스 빠져나오고 인덱스에 들어가잖아요. 뭐 BBIG, KBBIG에 카카오가 게임즈가 편입됐다. 땡큐. 근데 오늘 그 뉴스 나올 때 단기적으로 매도 사인 나가잖아요. 뉴스 나올 때 오히려 이러한 뉴스 나올 때 하지 마시고 그걸 이용하는 파동.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저 직전 고점 돌파할 거로 봅니다. 근데 바로 갈게요. 파도 타고 가겠죠. 그리고 형 아우할 겁니다. 어떤 때는 빅히트가 먼저 가고 요번에 빅히트가 먼저 갔어요. 25만원. 그래서 빅히트는 25만원과 22만원. 그 실 동안 카카오 게임즈 땡기거나 넷마블 땡기나 보자 그런 겁니다. 요 네 가지 갖고 6개월 동안 사이클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속도 논리 아니면 5G. 근데 오이솔루션은요. 여러분들 오이솔루션 요번에 저점에 잘 사신 분은 요 55,000원과 6만원 사이에 반은 파세요. 처음 나올 때 요 꼬리 달리고 기간으로 아직까지 ZT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KT가 3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할 동안 그 시간이 두세 달 동안 얘도 지그재그만 나올 수 있어요. 57,000, 6만원이 저항, 5만 이제는 5만원은 안 깰 것 같아요. 5만원과 52,000원 눌림목.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 대장이 85,000원 뚫어야 돼요. 대장이 누구예요? KMW. 이 85,000원 뚫는데 3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무려. 요 85,000원 뚫는데 3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건 저는 ZTE 갖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ZTE가 겨울에 있어요. 122선 밑에. 상해 종합지가 지수는 직전 고점 막 돌파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버텀업 방식으로 전략을 짜드립니다. 미국 시장 오른들 떨어진들, 그거는 시가상이 20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 영향이 있고, 오히려 내수 유통이나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는 오히려 미국 시장 빠질 때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 대장 종목들, 대장 5G는 중국의 ZTE 이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접근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가자고요. 아까 DB 하이텍 언제 사냐? 우리가 SF 반도체 100% 판 거 다시 눌리면 언제 하나? 이거 엔비디아 갖고 보듯이 ZTE가 40불을 넘어야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2 이게 ZTE가 어디에 상장되어 있나 한번 보죠. 심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을 볼 때는요,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있고,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귀주 모태주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위에나, 심천도 위에나, 홍콩은 홍콩 달러, 이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주는 ZTE한테 물어보고, 속도는 저 40불, 40불이란다. 심천이니까 40 위안을 돌파하기 전까지 탄력 무지 없을 거다.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000원, 5,000원 뛰기도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이솔루션은. 요 ZTE 에너지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하이스트를 질문하십니다. 전에 하이스트는 가덕도 테마가 아니라 전체 SOC 테마로 보시죠. 동양철관.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앞자리 어디 올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하이스텔 앞자리 3자 바뀔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이스텔입니다. 근데 하이스텔은요, 이것도 한일 현대시멘트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 품절주예요. 호텔신라 우선주보다 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종목 총 상장 발행 주식수 보세요. 발행 주식수 이게 1900만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세요. 하나,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90만 주입니다. 참. 그리고 유동 물량이 46%예요. 그 190만 주에 그러니까 100만 주 돌아다니는 주식입니다, 이거. 엄청난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10만 주 거래되면 대단히 거래 많은 거예요. 이 종목 움직이면 무섭게 움직여요. 품절주 스타일로. 옛날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거 옛날에도 이거 갖고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2017년도에 저하고 2017년도에 만나신 분이 이거 2만원 아래 사놓고 묻어둬라. 얘가 그때 얼마까지 갔냐면 얼마까지 갔습니까? 6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산산업이나 하이스트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15,000원 단에서 사놓고 묻어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만원이에요. 그냥 신경 끄세요. 이것도 각도로 보세요. 이제 우리 아까 배운 거로 122격에서 이제 121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의 중력을 17,000원짜리 끌어당겨요. 더블 얼마예요? 35,000원.
27이 맞죠. 35,000원. 35,000원. 35,000원 전에 고점, 직전 고점 요게 꼬리 달린 3만원. 그래서 제가 3만원 올 때까지 주문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요, 움직이면 어떤 100일 바닥 3일 천장을 3일 만에 가요. 어떤 때는. 이런 종목 속성이요. 보내면 상 땅땅 가서 땡쳐요. 마치 최근에 KTH 같죠.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 종목이니까 요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설명할 게 뭐가 있다고요. 전자금융. 이런 것들은 분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 떨어진 기간만큼 이후에 184일 이후에 질문하세요. 한국전자금융. 그냥 제가 184일 이후에 떨어진 걸 일로 놓고 184일 이후에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러면 184일 동안 뭐 하는데 8,000원 돌파하면 질문하세요. 184일 동안 어느 날 뭐 1개월 만에 갑자기 이게 상한가치 그 다음날 그러면 8,000원 가요. 마치 한국전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속도 낸 게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분석해도 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저께인가 한국전자 정보인증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떨어진 거의 반. 이거 한번 이게 날짜 카운팅 한번 떨어진 게 40일인데 요거에 한 반도 안 되는 날에 떨어진 거에 반을 확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럼 저 위에 물린 사람 밑에 산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어저께 다 때려라고 그런 겁니다. 7,000원대 나 6,000원대 사신 분 그럼 다 때리셨어요. 다시 껴넣으세요. 어저께 한국정보인증 파신 분은 오늘 그대로. 그러면 이게 물량 늘리기입니다. 물량 늘리기. 여러분들 보세요. 사고방식. 9,000원대 1,000주 팔았어요. 그 돈으로 7,000원대 가면 1,000주가 몇 주 됩니까? 제가 크게 물리신 분들은 물 타지 마시고 한 물량으로 늘려갖고 평단 조절해라 라는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반토막이 되셨어요. 거기다 돈 더 집어넣지 마세요. 그 반토막 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거 새롭게 가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그 떨어진 기간에 3배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새롭게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에다가 더 집중해서 그 종목을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서 오히려 복구하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살아있는 쪽에 넣으세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은 그냥 8,000원 선 딱 거놓으십시오. 그리고 180일 중에 어느 날 8,000원 돌파하면 질문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구글링하면 그 기업 괜찮아요. 전자결제나 앞으로 시대. 그리고 코리아센터가 요번에 각도 낸 거는 이거 아마존고 26일날 그나마 가깝게 현대백화점이 입점하는 거. 이럴 때는 얘는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코리아센터는. 그래서 아까 그럴 때 ABC 파동 또 공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게시판에 글을 읽어주세요. 이 채팅창 들어와서만 들으시고 나가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에 30%밖에 못 알아듣으시고 실전에서 오차 나서 다른 세상 가요. 다른 세상 갑니다. 여러분들 귀로 듣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 같죠? 어떤 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래서 오히려 음성으로 먼저 듣고 노트에 필기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봐라.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 제자 훈련시킬 때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눈이 뇌를 망각시키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뇌를 나는 본 것 같은데 이상한 것만 기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로 먼저 듣고 눈으로 봐라. 그리고 맥점을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ABC 파동 아까 공부한 거를 실전해서 지금 조종파동 지금 KTCS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네, 당연하죠. 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까 ABC 파동으로 공부한 거 보세요. 어디까지 변동하나. 오른 진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떨어지는 진폭은 얘가 어느 정도 에너지, 이 빨간 에너지에 의해서, 빨간 에너지의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A, B, C로 봐라. 그리고 세력주는 무조건 21에서 38. 무조건 이 정도의 변동을 봐라. 그러면 단알 더블 났습니다. 그럼 변동 어디까지 갔어요? 중심값 6,000원, 6,500원. 고점에서 얘 다시 저는 5,500원과 6,500원을 동그라미 걸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달 동안 보겠다. 5일씩 끊어서 한 15일이나 20일은 보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해 드렸고요. 하이비전은 오히려 강하게 봅니다. 유비벨록스하고 얘는 14,000원은 바로 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얘는요. 각각의 종목과 진폭에 따라 다 의사결정합니다. 유비벨록스 12,000원대 오면 다시 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3만원 깨는지 지지하는지만 보십시오. KTH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따따블 진폭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얘는 안 합니다. 한 8,000원, 9,000원 할게요. 그래서 A 패턴, B 패턴, C 패턴, D 패턴 이 네 가지 패턴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요거를 변동성을 KTCC한테 집어넣어서 대입해 보시죠. 변동성은 그때는 트레이딩 감각으로 60분봉 갖고 체크를 하십시오. 60분봉. 먼저 그러면 1봉부터 본 다음에 이것도 공부입니다. 그러면 KTCS를 1봉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 부터 먼저 보시죠. 얘 시작점은 작년입니다. 120 밑에. 여러분들 KTIS, KTCS 2,000원 단에 한 묻어두고 4,000원까지 근접하면 대응하자. 오늘 단기간에 급등해갖고 제가 오늘 때려드린 겁니다. 데드 잡아드리고. 그러면 얘 이제 의미 있는 건 2,000원에서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럼 뭐 꼬리 달린 자리 의미 있게 요날 11월 6일 날에 이 꼬리 달린 상단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죠? 2,600원입니다. 2,600원. 그리고 요번 눌림목에서 올라간 진폭 여기가 얼마예요? 2,2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봉에 60분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써보는 거예요. 60분봉. 그러면 아까 2,200원에서 3,800원까지의 상승폭 그리고 중심가 딱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중심이 얼마인가를 딱 보세요. 중심 4등분 해갖고 중심값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3,000원. 오늘 그거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공격이 박자강은 뭐예요? A예요. A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고 B, C 전 C에 삽니다. C에 사겠어요. 그럼 A 때는 언제 사냐? 떨어진 진폭이 4등분의 25% 능선 저 2,500, 600원 의미 있는 고점 여기 오면 A에서 삽니다.
A가 이렇게 공격하면요. 그러면 C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많이 미리 그려본다면 2,500~600원을 파면 3,000, 3,200원에 두들겨 맞고 C가 2,800원에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4,000원 돌파하는지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3,000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요. 그러면 저는 좀 날짜를 좀 늦춰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급등파동 나올 때 50% 팔고 대들을 철저히 나머지도 터는 가격을 목표는 4,000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3,700원 깨면 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감 잡으시죠? 우리가 어저께 하이비전도 17,000원대 50% 팔지만 16,500원 깨면 다 팔아라. 유비벨록스도 14,000원 넘을 때 반 팔지만 데드라인 딱 정해놓은 나머지도 다 팔아라. 이거는 생각대로 더 치고 나가지 않고 판 거보다 더 낮은 데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그럼 거기에 적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냐 안 파냐 팔렸냐 안 팔렸냐가 이 종목에 한 달, 두 달에 맥이 놓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거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잡는데 한 달. 그리고 그게 상승하는데 또 두 달 잘못하면. 그래서 고점에 못 팔았어요. 그럼 다시 고점 오는데 두 달에서 3개월 걸려요. 이런 시간의 가치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할 때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할 때 던지는 겁니다. 급락할 때 사는 거고요. 실전에서는요. 그래서 정비열에서 사고 122격이 높을 때 사는 게 가장 위험해요. 다들 좋다고 할 때 떠들 때 사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이 시장 경험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최근에 S-오일 제가 헐했어요. 어떤 분이 S-오일을 9만원대 사겠다 그러길래. 여러분들 S-오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들리는 뭐 슈퍼 인플레이션 그런 거를 작년에 생각하셨어야죠. 왜 지금 생각해요? 아 유가가 그럼 지금 가려면 유가가 100불 가야 됩니다. 60불에서 70불 갔다가 다시 조정하면 이건 망가져요. 그러니까 S-오일 이걸 9만원에 옆에도 돌아도 보지 말자리 이걸 사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은 21선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그래서 이 종목은 6개월 동안 안 할 겁니다. 거의 6개월을 잡습니다. 왜 6개월 잡는지 아십니까? 올라간 진폭을 일로 나서 그래요. 이게 96일이더라고요. 거의 100일 정도 됩니다. 100일이면 대충 20일 치면 5개월이에요. 5개월. 이걸 1대1로 잡고 그걸 지나서 그러니까 대충 5, 6개월 후에 볼 겁니다. 그때 올라간 거에 21선을 지지하는지 그럼 분기 실적 몇 번 봐요? 2번 봅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과 2, 4분기 실적 대충 5, 6월 달에 그때 유가 그때 나오는 정보 갖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이용 전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 발행 주식수 이상으로 가는 게 이게 알고리즘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기계 그 급빈도 매매 초단위로 끊어갔고요. 기계가 우리는 오파 넣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시면 한 오파 한 번 넣는데 한 2, 3분 걸리시잖아요. 기계는 초를 쪼개는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초를 쪼개요. 초를. 그런 알고리즘 무지 비쌉니다. 그런 애들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급빈도 매매 그 거래량이 어떤 때는 총 발행 주식보다 더 거래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IS 아침에 얘기해드렸는데요. 그거 저 4,000원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3,200원 깨면 반 털었다가 2,800원 오면 다시 사든지 그거 각자 정하라고 아침에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얘는 목표단가 아직 안 왔어요. 목표단가. 그런데 조정할 때는 못 온 게 같이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00원도 고려하실 분들은 오늘 아침에 3,200원 대두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반 끊으시면 지금 다시 껴 넣으십시오. 근데 안 했어요. 그럼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고요. 그렇게 각각의 전략대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알은 당분간 보지 마세요. 단알은 오히려 코리아센터나 한국전자금융이나 전자인증 다른 쪽 보세요. 그리고 얘는 오늘 거래량이 진짜 너무 많네요. 거의 1억 주 가까이 되네요. 참. 이 후유증 심할 겁니다. 9,500만 주. 그러면 이 거래량의 10분의 1 되는 1,000만 주 이하 될 때까지 가만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거래량이 1,000만 주 될 때 얘가 어디서 멈추나. 직관입니다. 얘는 그때까지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삼목 S폼. 삼목 S폼은 대림비엔코, 삼목 S폼 다 뭐예요? 건자재잖아요. 그런데 대림비엔 삼목 S폼은 이거 보세요. 21선 어때요? 21선 위치가 전에 한번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12,000원 데드 잡고 21선 깨면 안 된다. 항상 상승 추세로 가는 거는요 21선 깨면 안 돼요. 얘는 그러면 7,000원 8,000원대 샀던 애들이 한번 손바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손바뀜 했다고 보는 겁니다. 벌써 22선 깼어요. 그러면 이거 조절 못 하셨으면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냥 가만 계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9,000원과 만원에서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 9,000원에서 만원 지지해주고 다시 지글거렸다가 요 고점 돌파하면 이제 월봉으로 딱 보시죠.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얘 15,000원이든 2만원 갈 겁니다. 대림비엔코, 삼목 S폼. 그러니까 이거는 잔파도 못 하셨으면 그냥 굵직하게 15,000원 돌파할 때까지 묻어 두시고 대림비엔코 비슷하게요. 그러면서 현대건설 5만원 갈 때 얘 켜보세요. 현대건설 5만원 갈 때 그렇게 또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젠 이런 젠자 들어가는 거는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최근에 오신 분이니까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금년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안트로젠 이쪽은 쳐다보지 않아요. 이쪽은 지금 차바이오텍이나 CMG 약만 집중해 드리고 있고 딴 거는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실 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얘 먼저 가장 중요한 실적단과 매출단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실적단과 매출단의 변화. 여러분들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얘 매출단 보세요. 49억, 54억, 36억, 41억. 이런 기업이 6만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니 100억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적자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이거 뭐 미래에 뭐가 나오고. 저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주당 매출액이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는 주당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영업 하는데 적자 볼 수 있어요. 상황이 나빠서. 근데 거기서 형살이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면 살아남잖아요. 제가 차바이텍을 이거보다 차바이텍 매출 보세요. 차바이텍 안트로젠 6만원짜리인데 얘 매출하고요 차바이텍 매출 한번 보세요. 거의 4천억 5천억 단위입니다. 근데
얘가 조됩니다. 이제 이거 1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매출단, 그리고 얘가 이제 제가 얘가 움직이는 애들 있어요. 설계자들. 외국인 애들이에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당 매출단으로 가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이구 막판까지 땡기네요. 오늘은 선물은 제가 엇박자 나오는 날이네요. 옵션만 먹습니다. 지금 선물은 417.5부터 1포인트 딱 때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400 아침 고점까지 가버리네요. 그러면 양매수한 콜이 또 이겼겠네요. 콜이 요새 아주 오늘은 거의 10포인트 뺐다가 10포인트 올리네요.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그러면 플러스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머니게임 하는 거. 하루에 콜에서 풋에서 그럼 콜이 아침 대비해서 더블 나왔다는 얘기네요. 하루 만에. 참 선물은 오늘은 제가 엇박자만 탑니다. 그러면 지금 옵션은요. 이제 콜 챙기셔야죠. 벌써 보세요. 콜 아까 문자 보내드렸을 때 그 행사 가격 얼마 들었죠? 445짜리 1.2 챙기고 다시 사라고 그랬어요. 445. 풋은 370짜리 0.95 손절 단가 잡고 양날개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45짜리 콜이 지금 얼마인가 봐요. 445짜리. 아까 1.2에서 챙기고 다시 산 겁니다. 1.2로 손절 단가 잡고요. 행사 가격 445. 지금 얼마예요? 1.6이네요. 1.2짜리가 1.6이니까 몇 프로 더 간 겁니까? 한 30% 더 갔네요. 이거 챙기세요. 1.6. 그리고 콜은 풋은 손절됐겠죠? 그러면 이제 오버나잇은 요거로 가요. 450짜리. 450짜리. 장 끝날 때 다시 또 0.78까지 죽일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하도 심한 장이라. 그럼 얘는 손절 단가 얼마 잡아야 돼요? 1.0 잡아요. 1.0 깨면 무조건 끊어요. 그리고 다시 얘가 0.67까지도 갔어요. 그러면 얘를 오버나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거보다 낮은 행사 가격, 지금 1.3짜리가 1.0 와 있을 거예요. 얘를 오버나이트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 풋 보세요. 풋 보시면 이제 손절됐어요. 이제는 뭘 갖고 오버나이트 하냐면 375짜리 370 지금 사요. 375짜리 그리고 0.90 데드 잡아요.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또 얘가 또 1.2, 1.3 오면 챙기고 다시 사요. 근데 1.56 가요. 그러면 얘는 매매하지 말고 행사 가격 1.0으로 찾으시죠. 삼성 SDS, 삼성생명은 무조건 4월 이후에 주문 주십시오. 이벤트 드라이브니 4월 말 삼성생명 대주주 이건희 회장님 이름 빠질 때의 상황. 그리고 요번에 그 아침에 분석해 드렸죠. 새로운 분이 누군가.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가. 법률 리스크. 요거 4월 말까지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 SDS나 삼성생명은 그냥 4월 말에까지 그냥 창고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노이즈가 생기면 막 갑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지분이 빠지는지, 어떻게 빠지는지. 우선순위 삼성생명, 그 다음이 삼성 SDS, 호텔신라, 이부진, 요렇게 잡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일요일 정도 오셔갖고
여러분들 그 자료 올라간 것들 쭉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100이 왔다 갔다 하고요. 선물, 그러니까 양매수 전략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약간 질 나쁜 종목들 중심으로 그냥 머니게임만 막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만 세워서 또 트레이딩도 막 할 겁니다. 두세 달 동안은 50%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도 50%는 그냥 단타도 치고 막 이럴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일요일날 뵙겠습니다.